자, 이번 시간은 개별 의지의 적용에 대하여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개별 의지를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개별 의지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좋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공부해 봅니다. 철학자들의 생각들은 냉철한 우리가 분노하는 이란 책 속에서 철학자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자, 2500년 인류 정신의 통찰을 통해 자유의지와 개별의지를 성찰해 보자. 자, 고전 읽기 철학자들의 생각이다. 가을 햇빛으로 가득한 정원은 조금씩 색이 옅어지고 유독 어느 나무 하나가 갑자기 주홍빛으로 나뭇잎 색을 바꾼다. 자유를 말하였는 듯하다. 자, 제신 아테나지. 제신 아테나. 세상의 사람들은 인류 정신으로부터 철학자들이지 그들의 평등적 가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우리는 왜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살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인류 정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자, 자유는 그것을 필연으로 만드는 자에게만 허락된다. 자유는 그것을 필연으로 만드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철학자는 뒤에 나와 있다. 의상 스님의 법성계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한번 공부해보자. 중생, 보통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중생은 자유로운 모든 것에 눈길을 주지 않고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것에만 눈을 돌리는 거야. 우리 주변에는 자유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마치 물을 구하려고 계곡물 옆에 두고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유, 해탈이지. 자유와 평온, 열반이다. 자유와 평온은 한 개체의 마음이 만유, 이 세상 모든 것이다. 만유 전체를 모두 서로 하나를 만들어갈 때만 완성된다. 좀 어려운 얘기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유, 해탈, 그리고 평온, 열반은 한 개체의 마음이 만유,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이지. 만유 전체를 융합해서 서로 하나를 만들어갈 때 완성된다.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진리 그리고 만유는 구분 없이 하나이다. 하나, 무이성, 두 개의 상이 아니라는 거야. 모든 것은 다 하나라는 얘기야. 자, 보자. 무이상을 위해, 모든 것이 하나가 됨을 위해서 수행자, 열심히 공부하는 자는 평등과 조화, 원융이지. 평등과 조화를 지향해야 하는데, 나는 이를 통해 비로소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의상 스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을까? 우리가 개별의지를 가질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 뒤에 보면 답안지가 있다. 답안지가 뒤쪽 쭉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나오지. 또 니체도 나오고 파스칼, 스피노자, 까미 쭉 공부를 하고. 자, 1번 옆에 첫 번째 의상 스님이지. 왼쪽에 의상 스님을 쓰고 지금
핵심 내용을 설명하면 된다. 이 제목까지 정해. 제목을 정하고 핵심 내용을 쓰면 된다. 제목을 정하고 핵심 내용을 쓰면 된다. 알겠지?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쓰는 거야. 여기에 의상이라고 쓰고, 그리고 여기 제목을 간단하게 쓰고, 의상 스님이 한 내용의 핵심 제목이 되겠지. 그 다음에 교훈을 나타내는 핵심 내용을 두 줄로 작성하면 된다. 알겠지? 다시 앞으로 간다. 자,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더 보도록 하자. 그렇지? 중생은 모든 자유로운 것에 눈길을 주지 않고 억압에만 눈을 돌린다. 자, 정리해봐. 스톱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답안지 1번에 작성을 한다. 그래서 개별유지에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르지 않게 보는 평등적 사고, 평등적 정신이 우리 개별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치? 평등적 의지가, 평등적 개별 의지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 알겠지? 자, 두 번째 철학자의 교훈이다. 자, 근데 벨페고르라는 그 악마가 나타났어. 악마가 나타나서 의상 스님한테 얘기를 하네. 자, 의상 스님, 세상 만물을 하나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포기하고 타인을 위한 거행 같은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만일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다면 원래 나태한 족속, 나태의 악마 벨페고르지? 나태의 악마. 원래 나태한 족속, 인간들은 꿈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태하면서 동시에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야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만물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평등적 사고를 가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이거는 정리하는 거 아니야. 악마 벨페고르의 생각이지. 인간의 악마적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하는 얘기다. 악마의 입을 빌어서 이제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지. 악마적 특성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사르트르 얘기다. 두 번째 철학자는 사르트르야. 사르트르가 우리한테 개별의지를 가지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얘기하고 있다. 자유에는 적극적 자유가 있고 소극적 자유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거지. 2장에서 공부했다는 거야. 실존을 넘어서란 책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다. 자유에는 적극적 자유가 있고 소극적 자유가 있다. 적극적 자유는 해서 느끼는 자유, 소극적 자유는 하지 않아서 느끼는 자유, 편안함이지. 소극적 자유는 사역과 억압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하고,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삶의 자유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치? 여기까지가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이야기다. 이거는 물론 사르트르가 얘기한 얘기는 아니야. 다른 이야기다. 자, 그럴듯한 자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많다. 너무 많다. 그렇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지위도 좀 있어야 되고, 명예도 좀 있어야 되고, 너무 친구들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아. 그럴듯한 자유를 위해서는. 실질적 자유란, 강조 표시 좀 해자. 강조 표시 두껍게. 실질적 자유란 이런 꼭 필요한 것들 없이 자유로운 것이다. 자유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야. 그치? 자유가 뭐 별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다. 자유 별것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가 사막을 길을 잃고 사막을 횡단한다고 해봐. 자유로워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렇지? 지금 뭐 물 한 모금이 중요하지. 자유로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다. 사실 단지 사역으로부터의 도피가 일로부터의 도피지 우리 자유의 대부분이지 않은가 잘못 알고 있지? 완전한 자유는 무아와 동일시 될 수 있다. 완전한 자유가 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 무언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유가 확보되지. 다음 보자. 즉 자유롭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자기 존재를 무아하는 존재이다. 자유롭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무아된 아무것도 없는 존재여야 하는데 뭔가 있으면 자유롭지 않아. 가족이 있으면 자유롭지 않고 부인이 있으면 자유롭지 않고 아이가 있으면 자유롭지 않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유롭지 않아. 이처럼 자유는 존재 결여이고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존재가 없어야 돼. 그치? 존재 결여. 결국 존재 결여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무를 만드는 것이며 그래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 존재 결여. 존재 결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존재 결여와 이에 기인한 존재 욕구를 만드는 또 다른 도모이다. 자유는 그런데 또 욕구를 만들어. 존재 결여도 만들지만 그것에 기인한 또 존재 욕구도 만들어. 그러니까 서로 이율배반적이지. 존재 욕구까지 만드는 또 다른 도모이다. 따라서 자유는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출현이며 자기 선택이다. 좀 어렵다, 그렇지? 자유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출현이며 자기 선택. 넌 넘어가, 그렇지? 그렇다고 하지 뭐.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과정으로 자유를 선택하는 진리라고 명명하며 자유는 별거 아니고 그냥 선택하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걸 자유라고 하자.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자신의 실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실존이라고 했지.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자신의 실존을 통해 자유에 비로소 접근하고 드디어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실존해야 된다고 그랬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본질적 자유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 실존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자유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 자유의지, 생각 속의 의지지, 자유의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자유를 실현하는 실존, 진짜 존재를 말하는 거야. 자유로운 존재, 실존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실존은 본질에 앞서 우리 앞에 다가선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건 유명한 말이지. 실존, 우리 자유의지를 구현하는 우리 행동하는 존재, 실제 존재하는 존재, 이런 것들이 본질, 머릿속에 생각하는 자유, 실제 존재가 느끼는 자유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자유에 앞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개별의지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나오고 있지. 자, 두 번째, 아까 답안지에 했던 것처럼 사르트르, 번호 2번 왼쪽에 사르트르라고 쓰고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알겠지? 자, 스톱하고 5분 안에 정리한다. 여기야. 2번 여기에 사르트르 하고 제목을 정하고 그러면 된다.
자, 다 됐지? 네네. 아,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됐지? 그러면 다시 원래로 넘어가서 원래 넘어가서 169페이지 169페이지 보자. 자, 세 번째 이야기다. 세 번째, 이번에는 예링, 권력, 예링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공부해보자. 자,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야 한다. 뭐, 그렇지? 법의 목표는 자유와 평화이지만, 그 수단은 그 권리를 위한 실천적 투쟁이다. 법의 목표는 자유와 평화이지만 그 수단은 그 권리를 위한 실천적 투쟁이다. 불법에 의해 권리 침해를 당할 때 용기와 결단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전력을 다해 소년들과 사람들을 교육해야 한다. 자, 우리는 교육해야 돼,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불법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할 때 그냥 당하고 있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당하고 있지 말라. 용기와 결단으로 그것에 대항하도록 사람들을 교육해야 돼. 국방력보다 개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방어하고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그렇게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면 국가도 방어되지 않는 거야. 한 민족과 국가의 근원적 힘은 사람들의 도덕적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알겠지? 국가의 근원적 힘이 사람들의 도덕적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당하게 방어하고 주장하는 게 약하면 국가도 힘이 없어지는 거야.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누군가 대단한 자의 몫이 아니라 각자가 작은 불법의 침해에 대해서 강력하고 건전한 법 감정에 따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인격을 수호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알겠지? 우리는 참지 말아야 돼. 참으면 안 된다. 자기가 불법적 침해를 당할 때는 참지 말고 투쟁해야 된다. 자, 그래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피해서는 안 되는 진정한 건강한 시민의 의무이다. 그 의무야. 우리는 권리를 위한 투쟁이 그냥 몇 사람만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한 시민이라면 모두가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다. 자, 자유는 곧 투쟁이다. 자, 여기서 예링이란 철학자는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개별 의지를 가질 때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격이나 권리가 침해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개별 의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정리해 보도록 하자. 아까 176페이지에 답안지가 있었지? 3번 옆에 예링을 쓰고 그 다음에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내용을 교훈을 쓰면 된다. 자, 스톱 시키고 한 5분 정도 작성해봐. 5분 정도 작성한다. 자, 다 됐지? 그럼 다 못한 사람은
계속 스톱시켜서 완성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탐욕의 악마 마몬에 대해서 마몬이 그 예링의 말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한번 보자. 예링 선생 말대로 인간들은 자유를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왔다. 인간들은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또 투쟁하지만 누군가가 얻은 만큼 누군가가 빼앗긴다.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투쟁해서 자유를 쟁취하면 그 사람이 또 억압자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인간들이 가지는 자유의 총합은 그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결국 크게 다르지 않다. 뭔가 자유를 위해 투쟁한 것 같지만 결국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라는 얘기야. 내가 마몬이지, 탐욕의 악마. 조금만 유인하면 다소 모자란 인간들은 이기심과 자유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자신의 자유라고 착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이기적 욕구를 채워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자, 이건 정리할 필요 없어.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오늘 수업은 세 철학자, 예링, 그다음에 뭐였지? 사르트르, 그다음에 뭐였지? 의상스님. 이 세 분의 개별의지에 대한 교훈을 공부해봤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에 또 다른 철학자들의 교훈,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알겠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자.